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옆에 들어서는 강원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센터를 위해 거액의 도비가 투입되면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옆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최근 사업 규모를 줄여 재심의를 받은 끝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지 면적을 당초보다 30% 감축했고 주차장도 500대 규모로 줄였습니다. 사업비는 처음보다 327억 원 줄어든 1,490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실과 회의실 등이 갖춰진다면 국내외의 다양한 행사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인접성이라든가 또 현재 있는 입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마이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강원도의 설명과 달리 혈세 낭비와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 비용 1,490억 원은 현재까지 모두 강원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탓에 돈 쓸 곳이 많은데 컨벤션 센터까지 지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강원도는 앞으로 894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2의 알펜시아, 제3의 레고랜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춘천 중도는 원래 강원도 땅이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주변 개발을 위해 중도개발공사의 부지를 100억 원에 팔았는데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해 강원도는 이 땅을 500억 원 정도에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돈줄이 막힌 중도개발공사의 자금을 우회 지원하고 부족한 레고랜드 주차장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원도는 공유재산 심의안과 관련 예산을 곧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이 안건과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대상 인원을 줄이고 채용률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32.4%입니다. 전체 채용 인원 68명 중에 22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50%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역인재로 선발한 직원은 전체 신규 채용 직원 367명 가운데 4명뿐입니다. 1%에 불과한 지역인재 채용률이 50%로 둔갑한 겁니다. 채용 인원은 적십자사가 보훈공단보다 5배 이상 많지만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이런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 가능한 이유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법에는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적십자사는 이 조항을 적용해 사람을 뽑았고 보훈공단은 일반 사무직에 제한되긴 하지만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사무직만 뽑는 게 아니라 간호사 전문직 쪽 병원 이런 데서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본사에서 일괄 채용은 어렵고 그 해당 각 기관에서 결혼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훈공단도 보훈병원과 요양원 등의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십자사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6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은 124명 가운데 7명을, 건강보험공단은 1000명 가운데 41명을 채용하고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33.3%, 21.9%라는 계산을 내놓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이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에서 허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역시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예외 상황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의지와 계산법에는 공공기관들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봄철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대학가 주변 경기 침체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학기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기숙사마저 빈방이 넘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구와 전자제품이 갖춰진 풀옵션 신축 원룸이 몰려있는 대학 주변. 입주자를 구하는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주변 상가 골목은 썰렁하기만 하고 학교 바로 앞에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었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비대면 강의 위주로 진행되면서 주변 경기는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 모두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만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마저 빈방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변 원룸촌에서 학생 구하기는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기숙사 운영이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뀌면서 정원이 줄었지만 강릉 원주대는 절반이 비어 있고 가톨릭 관동대는 수용 인원의 20%만 채웠습니다. 대학들은 개별 등교 일정에 맞춰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도 입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들어오는 날짜부터 저희가 종강하는 일자까지 사용 신청을 받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희망할 때.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년 임대료를 미리 내고 입주해야 하는 원룸촌의 경우 학생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입사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맘때쯤에는 지금 대부분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가점포 같은 경우는 내놓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구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등교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변 상가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자꾸 바뀌고 보시다시피 뭐 대학가 후문 상권이 이 정도 죽은 적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장사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거예요.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이중고 속에 지역 대학가 상권이 침체를 넘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얼마 전 강릉항 인근에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레저객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해 바다 낚시를 하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강릉항 북동방 해상에서 뒤집힌 카약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4에서 5m 길이의 카약에는 2.5마력 모터와 낚시 뜰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행 4명이 각각 카약을 타고 낚시를 했는데 3시쯤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낚시를 했던 곳에서 4km 북동쪽으로 이동한 8.7km 해상에서 빈 카약만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카약 카누 레저 사고라기보다는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가깝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는 레저 기구로 10해리, 18km 거리 이상을 이동하지 않으면 별도로 해양경찰에 입출항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수상 레저기구 안전사고는 100여 건, 모터보트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카약은 3건이지만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1인용 카약을 타고 어선들이 조업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충돌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새벽으로 날 새기 전 날 셀 때 일어나가면은 그 배들이 먼저 나와 있다고. 그 배 불도 없어 안 보인단 말이야. 그 받으면 죽어요. 그런 위험성 거기다가 수산자원 고갈시켜. 일반적으로 카약과 카누는 하천이나 가까운 해안에서 타는 레저기구입니다. 낚시 레저가 인기를 끌면서 피싱 카약이 등장했는데 급변하는 동해안 바다 상황에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약 기구 같은 수상 레저 기구는 신고 의무도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전 방안을 자체 수립 중에 있고. 바다 낚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들을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반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접 지원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과 각종 행사들이 취소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가축 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 농가의 보험료 중 30%를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닭과 오리, 소와 말, 돼지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와 지진, 질병 등에 대한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농가의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20%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1,432개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95.6%의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태백시가 추진하는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백시 철암동 고터실에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여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태백시는 2024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해 21만 5천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현장으로 돌아갔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이 공단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재차 파업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이 고객센터 직영화와 관련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진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파업에 다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본부 소속 직원 90여 명이 어제 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전국 각 지사별로도 시위를 이어갑니다. 횡성군이 코로나 증상과 비슷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호흡기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횡성군 보건소 야외에 설치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음압 시스템과 이동식 엑스레이, 검체 채취실 등을 갖춰 호흡기 진료와 처방전은 물론 코로나19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되고 환자 간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양양국제공항에 다음 달부터 양양에서 부산, 양양에서 광주 노선의 운항이 재개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다음 달 2일부터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하는 양양 부산 노선과 오후 1시 30분 출발하는 양양 광주 노선의 운항을 재개합니다. 양양 부산 그리고 양양 광주 노선은 지난해 6월 취항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연말부터 운항이 중단됐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앨범 제작 프로젝트 신청을 받습니다. 작은 학교 앨범 제작 프로젝트는
졸업생이 적어 앨범 제작 업체를 찾기 어려운 작은 학교를 위해 앨범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은 선정된 3개 학교를 찾아가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주요 행사, 학생과 교직원 등의 사진을 촬영해 앨범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1차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33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강원대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191억 원을 지원받아 자연과학과 생명과학, 공학, 약학, 의학 분야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합니다. 기초연구 사업은 창의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 등 과학기술의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중견 연구와 우수 신진 연구, 세종과학 펠로우십 등이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양봉산업 소득 증대를 위해 올 봄철 산림 38헥타르에 밀원수 심기를 추진합니다. 밀원수는 꿀을 뜰 수 있는 나무로 아까시, 산벗, 헛개나무 등이 있습니다. 화천과 춘천의 아까시나무 등 2종을 22헥타르에, 경기도 양주와 양평의 산벗나무 등 2종을 16헥타르에 심을 계획입니다. 북부산림청은 지난 2017년부터 120헥타르에 38만 그루의 밀원수를 심었습니다. 해빙기 포트홀과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인근에 지름 15cm짜리 포트홀 2개가 발생해 어제 하루 동안 차량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